안녕하세요. 별빛 동화방입니다. 잠들기 전 반짝이는 별빛처럼 우리 마음을 환하게 밝혀줄 옛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은 조선시대의 야담집 어우야담 속에 기록된 하늘까지 감동시킨 지극한 효심과 따뜻한 기적 이야기 3편을 모아왔습니다. 그럼 감동이 가득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 효자에게 내려진 신비한 얼음. 옛날 달빛 마을에 조명부라는 착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명부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늙으신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동네에서 소문난 효자였지요. 달빛 마을에도 매서운 겨울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느 날 명부의 어머니가 그만 병석에 눕고 말았어요.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혹시 드시고 싶은 것이 있으세요? 무엇이든 말씀만 하세요.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으며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헛소리를 하는구나. 한겨울에 어찌 구할 수 있겠냐마는 옛날에 먹었던 달콤한 복숭아가 문득 생각나는구나. 명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한겨울에 복숭아라니요. 지금은 눈이 온 산을 덮고 온 세상이 꽁꽁 얼어붙은 때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어머니의 소원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꼭 구해오겠습니다. 명부는 두꺼운 옷을 입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복숭아가 자랄 리 없는 곳인 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눈 덮인 산을 헤매고 또 헤맸어요. 차가운 눈발이 그의 얼굴을 때렸고 발은 시리고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복숭아, 제발 복숭아를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명부가 지쳐 쓰러지려던 바로 그 순간, 쾅! 갑자기 명부가 서 있던 땅바닥이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빛을 따라 내려다보니 그곳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온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투명한 얼음 덩어리 속에 탐스럽고 빨간 복숭아가 한가득 들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명부는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얼음을 깨고 복숭아 몇 개를 꺼냈습니다. 복숭아는 방금 딴 것처럼 따뜻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겼지요. 명부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와 복숭아를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복숭아를 드시고 신기하게도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조명부의 효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기적을 만들었다고 칭송했습니다.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착한 마음은 추운 겨울도 이기고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호랑이와 떡 나눠 먹기. 옛날 아침 햇살 마을에 마음씨 착한 허윤이라는 아저씨가 살았습니다. 허윤은 매일 새벽 장터로 가서 일을 보고 돌아오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허윤 아저씨는 먼 길을 갈 때마다 어머니가 싸주신 쑥떡을 두툼하게 챙겨갔습니다. 따뜻한 쑥떡은 험한 길을 걷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지요. 어느 날 새벽 허윤이 어스름한 산길을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커다란 그림자 하나가 걸어 나오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로 크고 무시무시한 호랑이였습니다. 허윤은 너무 놀라서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어요. 호랑이는 그를 잡아먹을 듯 으르렁거리는 대신 킁킁거리며 아저씨의 손에 들린 쑥떡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허유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쑥떡 한 조각을 떼어 던져주었습니다. 호랑이는 냉큼 쑥떡을 받아먹더니 순식간에 숲으로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허유는 쑥떡을 2배로 싸들고 산길을 걸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제 그 호랑이가 길목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어요. 허유는 웃으며 쑥떡 한 조각을 떼어 주었고 호랑이는 맛있게 먹고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아침 허윤과 호랑이의 만남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허윤은 문득 호랑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얘야 호랑아, 나는 매일 너에게 맛있는 떡을 주었는데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줄 것이냐? 호랑이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숲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허유는 집 앞에 놓인 커다란 사슴 한 마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호랑이가 아저씨에게 고마움을 갚으려고 귀한 사냥감을 선물한 것이었어요. 허유는 그 사슴 덕분에 어머니께 맛있는 고기를 대접하고 가난한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베푼 친절은 비록 무서운 호랑이일지라도 반드시 고마움으로 돌아오는 법이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를 그리워한 나무. 아주 먼 옛날 솔숲 마을에 황몽정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그는 아버지 상을 당한 후 너무나 슬퍼 아버지의 무덤 앞에서 밤낮으로 울었지요. 몽정은 무덤 곁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무덤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그 안에서 3년 동안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무덤에 절을 올리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덤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무덤 옆에 푸른 소나무 2그루를 심었습니다. 이 2나무는 마치 아버지와 그 자신인 것처럼 서로 기대어 자라나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몽정이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무덤을 지키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조용한 솔숲에서 흑흑 흑흑 하고 어린아이가 서럽게 우는 듯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소리를 따라가 보니 그 소리는 바로 그가 심어놓았던 소나무 2그루에서 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밤이 깊어질수록 2 소나무는 슬프게 흐느끼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황몽정의 지극한 효심이 나무의 마음까지 움직여 슬픔을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칭송했습니다. 몽정은 나무가 우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고 3년의 상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훗날 그는 착한 마음과 효심 덕분에 나라의 큰 벼슬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마을을 떠나 벼슬을 하러 간 후 사람들은 밤중에 다시 무덤가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날 이후로 소나무 2그루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는 사라지고 2 나무는 튼튼하고 곱게 자라 푸른 솔잎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황몽정의 효심이 이룬 꿈에 나무들도 이제 기뻐하는 것이로다 라고 감탄했습니다. 진정한 효심은 사람뿐만 아니라 자연까지도 감동시키는 큰 힘이 있답니다. 오늘 별빛 동화방에서 들려드린 3가지 지극한 효심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 기적을 만들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지요? 오늘 밤도 따뜻하고 평안한 꿈 꾸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안녕.